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임홍덕이라고 합니다. 올해 1년 동안 박한일 선생님과 함께 파워풀한 강의를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의 주제는 연결되어 이해되는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결이라는 게 뭔지, 이해라는 건지 뭔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그 눈을 띄면 수학을 훨씬 한결 편하게 수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박한일 선생님이 함께하는 것은 1 플러스 1이 2였으면 함께하지 않았을 거예요. 1 플러스 1이 10이 되고 100이 되기 때문에 그걸 시너지라고 하죠. 1 플러스 1이 2가 아닙니다. 두 개가 모였을 때 10이 되고 100이 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고, 자세한 것은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고 직접 어떤 강의에서 직접 여러분한테 체험시켜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바꿀 단 하나의 비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결의 힘입니다. 커넥팅 파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교육과정으로는 연결의 힘 자체가 테스팅되고 필터링 당할 뿐이지 이것이 증가하는 공부는 단언컨대 거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연결의 힘을 키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연결의 힘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경찰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하여튼 결과는 이런 거예요. 여기 정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을 잡고 각각의 중점에 대해서 다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잡았죠. 그러면 이 안에 정팔각형이 생기는데 이 팔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이 풀이 과정은 1강에서 할 텐데요. 지금은 다른 거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걸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연결의 힘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왜 연결이 중요하냐면 이것은 경찰대 문제고 상위 1% 문제일 수 있지만 이것에 필요한 개념은 삼각형의 넓이밖에 없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삼각형의 넓이만 알면 이 팔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각형의 넓이는 초등학생도 알죠. 하지만 고3이어도 재수생이어도 연결에 힘이 없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로 이 팔각형을 잘 구해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막 많이 풀어요. 그죠? 많이 풀면 연결의 힘이 조금 늘어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거의 그냥 계속 테스팅 당하고 필터링 당하고 살아남는 놈은 살아남고 못 살아남는 사람은 못 살아남고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밝혀드리겠고요. 자, 그런데 그 연결의 힘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지금은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문제가 이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정사각형이니까 A죠. A일 때 6분의 1 A 제곱이 이 팔각형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면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죠? 6분의 4가 되죠. 그러면 2로 나누면 2, 3은 6,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니까 답은 2번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풀면 누군들 글쎄요, 이거 이상한, 이 공식 좋다 이런 학생 있을까요? 뭔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수학적 본능이죠. 뭐냐면 왜 이게 6분의 1 A제곱이야? 라고 물을 거예요. 근데 6분의 1 A제곱이 나오는 과정은 삼각형의 넓이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풀면,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강력한 유혹이죠. 왜냐면 이걸 외워서 풀면 한 문제 어쨌든 맞추잖아요. 연결을 잘 못하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그냥 이거를 6분의 1 A제곱을 외워봤자 내 공부에, 내 어떤 수학적인 실력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시죠? 거기까지만 동의해 주시면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인 이유 있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마찬가지로 왜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야 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6분의 1 A제곱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1강에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이 삼각형의 넓이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걸 푼다고 해서 그다지 연결의 힘이 파워풀하게 늘지 않아요. 연결의 힘이 아주 파워풀하게 늘어나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뭐 연결은 삼각형의 넓이하고 연결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저거를 해결하는 힘이 생길까? 그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는 수능 기출 문제인데 이것도 뭐 킬러 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 때 이것도 1강에서 풀 겁니다. 그런데 이걸 풀 때 만약에 문제를 좀 바꿔서 이과 문제입니다만 문제를 바꿔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했을 때 P분의 Q의 값을 구하라. P분의 Q 곱하기 60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를 바꾸면 원래는 60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바꾸면 이것은 중2 문제가 돼요. 중학교 2학년 문제가 됩니다. 중학교 2학년에 닮음 있죠? 닮음을 이용하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닮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죠? 그래도 연결에 힘이 없으면 이런 킬러 문제를 못 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삼수원 정리를 처음에 이용합니다만 이과생들 알 거예요. 이게 삼수원 정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내용이 문제인데 그것은 중학교 과정이다. 연희계 수학은 지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과정부터 고1 과정까지 그리고 지금 고3 학생들 기준으로 해서는 그 수열 부분과 지수 로그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요.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연결의 힘을 키워야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삼각형의 넓이나 여기 AA 닮음에서 나오듯이 그 아래 과정도 시험의 믹서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이번 강좌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뭐 피타고라스 정리도 이용되고 뭐 여러 가지 이용되는데 역시 연결의 힘이 있다면 아주 간단하게 풀려요. 뭐 1분 내로 심플하게 풀리는 문제인데 그것도 뒤에 강의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연결의 힘이 없다면 이런 문제들이 안 풀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연결의 힘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연결의 힘이 있으면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힘만 있다면 만약에 미분적분을 끝내요. 근데 연결에 힘이 없는 사람은 1년 내내 공부하더라도 미분적분을 어느 정도 수준, 예를 들어서 50% 정도 수준 이상을 못 해내요. 그런데 지금 연희계 비포고 2, 3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아래에 있는 개념들을, 아래 학년 개념들을 정말 정리하고 연결을 딱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연결의 힘이 생기면 미분적분이 제가 저한테 그 공부하는 그 학생들 중에서는 중3인데 일주일 만에 미분적분을 끝내기도 해요. 근데 정말로 빨라집니다. 같은 문제를 10문제를 풀건 20문제를 풀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죠. 연결의 힘이 강하면. 그래서 연결의 힘이 강하면 여러분이 100점도 맞고 좋은 대학교 가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서 좋은 차도 끌고 멋진 이성과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집, 아주 큰 집, 멋있죠? 바다가 보이는 그런 집에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이렇게 세상을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누군들 뭐 아이언맨이 되고 싶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결에 힘이 생겨서 정말 지적인 능력이 발달을 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돈도 많다면 아이언맨 정도는 아니어도 분명히 세상에 굉장히 좋은 일을 할 거예요. 근데 시작은 점수가 잘 나와야겠죠. 근데 점수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점수만 보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칩니다. 연결의 힘이라는 걸 놓치는데 수학이라는 것은 원래 그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연결의 힘을 키워주는 비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부 같은 경우는 그 점수 100점, 그죠? 100점 이것만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놓칩니다. 그 힘을 키우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앞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죠.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그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개념 설명을 할 때도 대부분이 아니라 100%입니다. 모든 선생님들, 모든 참고서가 개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념을 이용해서 개념을 설명해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개념과 개념이 연결되고 개념과 문제가 연결되는데 여기서는 두 개의 연결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개념의 연결은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면 안 돼요. 반드시 3개 이상을 연결하는 생각을 하세요.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앞으로 개념 공부를 할 때는 무조건 연결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2개가 아니라 3개 이상을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포인트가. 그리고 왜 그 포인트를 잃었는지도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세 개를 연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두 개를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두 개를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되고 단편적으로 계속해서 연결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학년 올라갈수록 이제 그런 것도 안 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개념이 3개 이상 연결을 시킨다라는 마인드를 딱 가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초, 중, 고 개념, 문과생 같은 경우 162개고 이과생 같은 경우 제가 정리한 것은 223개인데 그게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2개를 연결한다 그러면 단편적으로 가지만 3개를 연결한다고 생각하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연희계 비포고23에서 일단 107개를 연결을 할 건데 107개를 연결을 하면 여러분 초, 중, 고등학교 과정, 고1 과정까지 정리되고 그 다음 고3 같은 경우는 기준으로 했을 때 로그하고 수열 부분까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시험에 나올 필요한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편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107개가 일단 연결이 된다고 해봅시다. 딱 이렇게 장착해서. 연결의 힘이 안 키워지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키워지겠죠. 그래서 3개 이상을 반드시 우리는 개념을 이 문제하고 개념 문제풀이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개념 정리에서는 반드시 3개 이상을 연결해라. 그리고 개념이 뭐라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잘 못 알고 있는데 개념이라는 것이 어떤 여러분 그 문제 푸는 도구가 아니에요. 수학의 본질적인 목적이고 거기에 굉장한 신비들이 숨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당장 나올 문제들을 푸느라 여러분이 그 신비를 놓치신 거예요. 그리고 교육 과정 자체도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지금 제 강의는 여러분 해보시면 처음에 1시간 들었을 때하고 2시간 들었을 때하고 3시간 들었을 때하고 내용이 점점점 깊어지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점 선명해질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선명하진 않겠습니다만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념을 2개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3개 이상을 연결한다. 그건데 한번 내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걸 가지고 할게요. 다 아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있어요. 이것은 뭐 대부분 다 알 겁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윗변, 높이죠. 밑변, 윗변 더하고 높이 뭐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H라고 합니다. 그럼 이 넓이는 2분의 1 밑변, 윗변 더하죠.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높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연결을 할 때는 이제 2가지를 보통 살피는데 하나는 효율성하고요. 하나는 정밀성, 얼마나 정밀하게 연결됐나, 또 하나는 얼마나 효율적인가 이건데 자, 내가 이 개념을 하나 보면 몇 개 이상을 연결하라고 했어요? 저 3개 이상을 연결하라고 했죠? 3개 이상을 연결하라고 했는데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할게요. 애프터 연결이 있어요. 이 평행사변형 사다리꼴을 이용해서 뭔가를 잡아낼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념에 비포 개념이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Y라고도 하고 이것을 How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걸 적용해서 뭘 풀까? 그 다음에 이거는 왜 이럴까? 이런 얘기인데 우선 비포부터 해보면 비포가 물론 하나는 아닙니다. 연희계 수학을 공부해보면 여러 갈래에서 방향들이 들어와서 사다리꼴의 넓이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하여튼 수학 공부는 연결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연결이 중요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수학의 연결의 힘을 그 파워를 올려주는 게 수학 공부의 본질입니다. 수학의 이루어짐의 단 한 가지 룰은 뭐냐면 바로 연결이에요. 뭐하고의 연결? 다른 지식과의 연결입니다. 다른 지식과의 연결. 우리 직관이 아니라 다른 수학적인 지식과의 연결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 연결해라, 비포를 봐라 그러면 선생님이 삼각형의 넓이로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있는데 그를 그녀인 삼각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꿔보는데 삼각형으로 바꾸는 방법도 자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 정밀함도 중요하다고 했고 이렇게 나눠서 삼각형의 넓이를 2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2개를 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법이고 좀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요 A만큼 길이를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선을 이렇게 이어버려요.
자, 이어버리면 이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의 넓이와 같아지죠. 그래서 이게 일로 이렇게 들어와도 됩니다. 자, 그러면 사다리꼴이 결국 뭐로 바뀌었어요? 삼각형으로 바뀌었죠. 삼각형의 넓이라는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연결하는 힘이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삼각형의 넓이로 본다면 보세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이 얼마죠? 밑변이 a 플러스 b죠. a 플러스 b죠. 그죠?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높이가 h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뭐하고 연결됐어요? 예, 삼각형과 연결이 됐죠. 그런데 제가 이런 설명은 뭐 좀 강의하시는 분들은 다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시면 연결의 힘이 안 길러져요. 왜 개념 정리를 하면, 개념 정리를 유클리드 방식으로 제대로 하면 어마어마한 연결의 힘이 키워지냐면 반드시 3개 이상을 연결시키라고 그랬죠. 3개 이상을 연결시키면 다 연결이 돼요. 100개, 200개 이렇게 연결이 돼요. 대학교 과정까지. 그렇게 수학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비포니까 애프터를 생각해 봅시다. 애프터도 물론 이것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개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윗변 더하고 높이가 된다라는 것을 암기해야 돼요. 이걸 암기해야 돼요. 그리고 연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암기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는 시간 단축 때문에 그런데 뒤에서 또 자꾸 이렇게 경험을 하실 겁니다. 애프터 개념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개념이 있어요. 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로 인수분해되죠. 이것은 고1 과정입니다만 뭐 유리화할 때 극한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뭐 서강대 구술에서 1999의 제곱 마이너스 1998의 제곱을 암산하라고 했을 때도 이것을 이용해서 풀면 간단하게 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99의 제곱, 1998의 제곱, 1999, 1998 빼니까 1이고 1999, 1998 더하면 되죠. 1999와 1998을 더하면 이것은 2000-1이고 이건 2000-2니까 2000, 2000 더하면 4000이 되고 4000에 3 빼면 3997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예, 이 사다리꼴의 넓이하고 얘하고 연결시켜 보겠다는 거예요. 자, 연결이라는 것은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잘 안 보이는 것, 너무너무 연결이 쉬워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관계 없어 보이는 것을 멋있게 딱 연결하는 힘이에요. 그게 수학적으로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삶에서도 필요한 거거든요. 이 a제곱을 그냥 있는 그대로 a제곱이라고 보지 말고 넓이로 봐서 정사각형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로 세로가 a인 정사각형의 넓이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a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예, a제곱. 그 다음 얘는 b제곱인데 정사각형이죠.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이라고 상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b고 여기가 b다. 이렇게. 그러면 a제곱, 이 전체 면적에서 이 부분의 면적을 빼니까 남는 것은 이 부분의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데 지금 룰은 다른 방법도 많습니다만 사다리꼴의 넓이를 이용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잘라보면 이놈도 사다리꼴이고 이놈도 사다리꼴이죠. 그리고 둘의 넓이는 같죠. 그래서 이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 넓이를 구해보면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에 밑변, 윗변 더하고 높이를 곱해야 되겠죠. 그쵸? 근데 높이가 얼마냐면 이 길이는 이 길이와 같으니까 A에서 B를 빼면 되겠죠. 높이는 A-B네요. 이렇게. 그죠? A-B. 그러면 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예, 2분의 1 곱하기 밑변, 윗변 더하고 즉 A 플러스 B 더하고 그 다음에 높이 A-B를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죠. 그것은 이것의 몇 배? 2배니까 이렇게 곱하기 1을 해주면 사라져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라는 이 공식이 나왔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3개를 무조건 연결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제 2개의 연결이 아니라 3개를 연결하면 무한가지 연결이 좀 눈에 들어오시죠. 왜냐면 보세요. 비포 애프터라는 개념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사실은 비포가 애프터고 애프터가 비포죠. 왜냐면
비포라는 것은 이 개념 입장에서는 얘가 비포지만 이 개념 입장에서는 뭐죠? 애프터죠. 전진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 개념 입장에서는 얘가 애프터지만 이 개념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왜 무한가지를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 하실걸요. 뭐냐면 그럼 여기 뭐야? 여기에 비포는 뭐야? 이렇게 하겠죠. 물론 이쪽에 애프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야. 이것도 물론 설명 방식이 여러 개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뭐냐면 직사각형 넓이는 뭐죠?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만약에 만들어 본다고 한다면 뭐 평행사변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직사각형으로 해본다면 여기 이렇게 중점을 잡아요. 이렇게 중점을 잡아서 얘하고 평행하게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자, 그으면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A면 여기는 2분의 1A가 되죠. 여기가 왜 2분의 1A인지 모르는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13매스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음성 칠판 강의로 또 보내드릴게요. 여기가 2분의 1A인 거 궁금할 수도 있어요. 해보세요. 왜 2분의 1A인지. 자, 그런데 2분의 1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바꿔버려요. 이렇게 바꿔서 이 나머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의 넓이를 위쪽으로 채워 넣는 거죠. 이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채워 넣는 거고요. 항상 얘기합니다만 이것은 마치 그 실생활에서 우리가 복지 있죠. 복지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예요? 남는 것을 모자란 곳에 이렇게 채워 넣는 거죠. 근데 이게 선택적 복지인지 아니면은 무상 복지인지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저는 답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남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건데 이건 수열의 합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수학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올려서 채워버리면 삼각형의 넓이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로 바뀌었죠. 직사각형 넓이는 뭐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가 얼마입니까? 가로가 2분의 1a죠. 2분의 1a고 높이가 h 이렇게 그대로 되겠죠. 그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또 연결이 될 거예요. 세 개를 연결하니까 그런 기분이 들죠. 연희계 수학 107개 연결하면 제가 보장하는데 뒤에 미분적분, 그 다음 확률통계 어마어마하게 쉬워져요. 이 부분만 잘 하시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쪽에서 만약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인데 이것도 연결을 조금 해보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근해 공식도 갈 수 있고요. 루트라는 것을 데피니션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이것과도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공식 같은 경우는 외워야죠. 시험 때 우리가 공식을 써서 풀어야 되니까 외워야 되는데 그 연결이 더 중요하다고요. 연결하는 힘이 중요해요. 연결하는 힘이. 그러니까 한번 연결해 보세요. 멈추고. 지금 과제는 이거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것은 이퀄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이걸 우리가 아는 지식, 비포 지식이라고 보고 이걸 이용해서 애프터 지식을 얘를 만들어 보는 거죠. 제가 잠깐 멈추고 해봤습니까? 해볼게요. 지금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안 되는 사람은요. 수학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자꾸 움직이죠. 사다리꼴이 있으면 사다리꼴을 삼각형으로 바꾸고 삼각형이 있으면 그걸 또 직사각형으로 바꾸고 이런 연습을 계속 하면서 연결의 힘이 자라나는 건데요. 이 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수학의 언어는 대수예요. 대수란 뜻은 숫자 대신 문자를 쓴다 이런 얘기인데 그 문자가 움직여요. 문자 부분이 움직여요. 덩어리 지어서 움직이는 그런 눈썰미가 필요한데 그것은 진짜 연희계 수학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키워질 겁니다. 여러분 특히 3장을 기대하십시오. 연희계 1장 전부 다 태권도처럼 태극 1장, 2장 이렇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나가는데 연희계 3장에서 문자 숫자 움직이기로 모든 개념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그 문자 숫자 움직이기에 눈이 탁 튀어질 거예요. 물론 저희 카페 연희계 수학이라고 쳐서 카페에 들어가 보면 넘나제로 이런 거 있거든요. 수학 매의 눈 만들기인가 그 공지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 좀 보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여튼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 이거 좀 낯선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a제곱은 넘깁니다. b제곱 플러스 넘겼죠. 그죠? 그러면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 대신 문자 A 보이시죠? A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지금. 여기 A가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A가 있구나. 이게 움직인다는 거죠. 2를 집어넣으면 1이 되고 2를 집어넣으면 2가 되는데 얘랑 맞추기 위해서 A 대신 A 플러스 B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A 플러스 B 집어넣고요. 여기다가도 A 플러스 B 집어넣고 여기다가도 A 플러스 B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여기는 뭐가 되죠?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B제곱이고요. 플러스 여기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와 B가 사라져서 A만 남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B니까 B 플러스 B가 2B죠. 그래서 A 플러스 2B가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정리하면 B제곱 플러스 이렇게 정리하니까 A제곱 플러스 2AB 해서 얘는 얘다라는 것이 얘로도 설명이 되는 거죠. 저 이거 아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한 조건 내에서 뭔가를 해내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제한한 이걸로 얘를 연결시켜라 그럼 그게 게임의 룰이라는 거죠. 물론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저 앞에서 했던 직사각형 넓이 있죠. 직사각형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길이를 A라고 보고 이 길이도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보고 여기 B라고 보면 이거 뭐 많이 해봤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 이 정사각형의 넓이인데 그것은 이 넓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B가 두 개니까 2AB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근해 공식이 바로 나와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근해 공식이라는 게 바로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생각은 들죠. 이게 나왔으면 끝이에요? 예, 또 연결하고 싶죠. 그죠? 그러니까 세 개를 연결하는 게 관건입니다. 어떤 개념이든. 그 다음에 여기 직사각형 넓이에서 또 연결하고 싶죠. 이렇게. 그러면 과연 시작은 뭘까? 이것도 궁금할 거예요. 그죠? 그 시작 지점은 뭘까?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겁니다. 그렇게 다 연결을 시키는 게 바로 진짜 수학이고 그대로부터 아인슈타인, 링컨, 그 다음에 뭐 프톨레마이오스 2세 같은 사람은 알렉산더 다왕 이후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오바마 대통령 정도 되는 분인데 그분도 수학을 이런 식으로 공부했어요.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을 가지고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당장에 시험 점수 올리려고 또는 지금 교육 체계 때문에 이런 식의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고 여러분들 머리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수학은 사실 선생님들끼리 얘기할 때 머리 나쁘면 공부 못해요. 근데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머리 좋은 놈을 지금 그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하죠. 머리 좋은 사람을 뽑는 거야, 자꾸 테스트에서. 나머지는, 얘는 1등급짜리 머리구나, 이러는데, 지금 제가 하는 수학의 본질적인 수학은 그 사람이 머리가 좋건 나쁘건 수학적인 자질이 있건 없건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 능력, 사고력이라고 하는데 수학적 사고력 자체를 이렇게 그 사람 사고력에 관계없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아이건 되게 좀 부족한 아이건 전부 다 무조건 그걸 끌어올리는 게 수학입니다. 그 재미를 한번 같이 느껴보세요. 연결의 힘.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들이나 여러분들 지금 나가서 달리기를 해보면 달리기 실력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죠? 전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연결의 힘도 이렇게 달라요, 사실은. 이게 다릅니다. 다른데, 그래서 아까, 경찰대 문제 있죠? 그것은 삼각형의 넓이를 푸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삼각형의 넓이에 해당하는 아주 단순한 문제밖에 못 풀고요. 연결의 힘이 좀 강한 사람은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아까 그 팔각형 같은 그런 문제도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립니다만, 이 연희계 수학은 이렇게 사고력이 작건 크건 이걸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은 계속 테스팅 당했거든요. 그래서 필터링 당하고 그게 아니라 이거 자체를 무조건 이렇게 2배 정도로 이렇게 늘려주는 그런 교육 과정이고 그런 강의가 됩니다. 연결의 힘을 여러분이 키우면 또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수학 공부를 왜 하니 그러면 사실 대학 가기 위해 하잖아요. 근해 공식, 그 다음에 미분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올라가 보면 사회생활 해보면 쓰일 일이 없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어디서 쓰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는 공부를 한다고요. 하지만 연희계 수학으로 여러분 수학 공부를 하면 여러분의 삶 어디서든 여러분의 연결 능력이 힘을 발휘해서 여러분의 창의력과 일의 성과를 굉장히 올려줄 거예요. 여러분 이 강의 보시고
지금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청하고 연희계 수학 다 본 다음에 정말 좋으면 여러분 부모님한테도 꼭 한번 들어보라고 하세요. 어른들이 들어도 굉장히 좋은 강의고요. 동생들도 들어도 굉장히 좋은 강의입니다. 이 연희계 수학을 저는 많이 들으면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좋은 세상이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예. 자, 연결의 힘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란이 있어요. 그럼 계란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게 뭐죠? 계란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같이 연결의 힘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계란 후라이, 뭐 삶은 계란, 뭐 이 정도겠죠. 근데 아까 연결의 힘이라는 것은 자, 지금 내가 쭉 연결시켰을 때 여기 제일 처음에 직사각형 넓이가 있었고요. 저 끝에 가면은 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도 있었고 뭐 a 플러스 b의 제곱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사다리꼴도 있었죠. 뭐 저기 가면 뭐 근의 공식까지 가겠죠. 근데 이 직사각형 넓이하고 저 근의 공식은 연결의 길이가 어때요? 긴 거죠. 연결의 길이가 긴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의 힘이 없으면 보세요. EBS에서 수능 나온다라고 얘기하고요. 선생님들마다 다들 자기 책에서 다 수능 적중했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는 교과서에서만 문제 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과서 개념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게 거짓말일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위 1%한테만 그게 보여요. 연결돼서 저 선생님 교재에서 다 나왔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힘이 없는 사람은 그런 뭐 EBS고 나발이고 다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자기 눈에는 그게 안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 힘을 길러야 되는데 자, 우리가 연결의 힘을 키웠어요. 그러면 뭐 시험도 잘 보겠지만 수학 시험도 잘 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달걀이 있어요. 계란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 계란을 뭐하고 연결시켰냐면 세상하고 연결시켰어요. 세상하고. 계란이 무슨 세상이야? 예, 보세요. 이렇게 멋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예, 이것은 어때요? 알이 세계가 됐죠. 그리고 뭔가 우리한테 먼저 자극을 줘요. 그쵸? 예, 말이 안 되지 않잖아요. 멋있게 연결했죠? 예, 헤르만 헤세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작품에서도 위대한 문학작품 작가는 우리가 생각받지 못했던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꽃이 있어요. 예, 꽃이 있는데 이 꽃이 보통 사람은 그냥 작고 예쁜 꽃 이러고 말 텐데 시인은 이런 연결의 힘을 사용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 이것은 사실은 수학 공부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어떤 비밀을 담고 있는 아포리즘입니다. 수학 공부가 여러분 아까처럼 연결해 보면요. 직사각형 넓이가 있죠. 직사각형 넓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쭉 가서 근의 공식을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직사각형 넓이가 점점 깊어져서 근의 공식도 나오고 직사각형 넓이가 점점 깊어져서 적분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려면 뭐 해야 돼요? 직사각형 넓이를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서 계속 애프터 방향으로 연결을 시켜야겠죠. 그러면 수학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정답 위주의 사고방식에서는 사람들을 딱 보고 금세 판단 내리죠. 2등급, 3등급, 나는 몇 등급, 너는 어쩌고 이렇지만 자세히 보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 그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고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는 힘을 저는 수학에서 좀 경험을 시켜줄 수 있다고 봐요. 내가 이걸 봤는데 그냥 처음에는 얘밖에 안 보이는데 정말 자세하게 연희계 수학으로 연결되고 이해되게끔 해봤더니 전혀 내가 처음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또는 자기 자신을 대할 때도 분명히 좀 달라지는 시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뭐 술집이죠. 여기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잘 안 보이죠? 술을 마시는데 누구든 술을 마실 거예요. 하지만 연결의 힘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멋진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빈센트 반 고흐의 카페테라스라는 그림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누군들 여기 가서 술을 안 마시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위대한 작품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건 뭐 많이 알려진 거죠. 사과가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요. 누군들 뭐 이거 위로 던지면 떨어진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떨어지죠. 하지만 뉴턴 같은 경우는 사과의 무게죠. 그 다음에 이 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지구죠. 지구의 무게죠. 둘 사이의 거리죠. 이것들을 연결해서 멋있는 이런 공식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이것이 바로 다 연결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더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만 연결의 힘은 수학에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문학, 예술, 그 다음에 뭐 과학 분야, 여러분 저 음악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음악 같은 경우가 위대해진 이유가 지금 서양 음악이 위대해진 이유가 어마어마한 걸 제가 봤을 땐 연결을 시킨 거예요. 뭐냐면 음악이라는 것은 뭐로 하는 거죠? 소리죠, 소리. 귀로 듣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 음표는 뭐죠? 음표는 이것은 소리를 무어화 시킨 거예요? 그쵸? 시각화 시킨 거죠. 그죠? 그죠? 소리를 시각화 시킨 거죠. 이 음표를 보면 우리가 훈련받은 사람은 여기서 소리를 볼 수 있잖아요. 소리를 원래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종 간의 결합이죠. 서로 관련 없는 것들이 연결돼서 지금 서양 음악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음악, 미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연결의 힘을 어떻게 키우느냐. 연익의 107번을 공부하면 되는데 연익의 107번은 개념을 이용해서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의 연결의 힘을 부쩍 잘하게 할 겁니다. 근데 개념이라는 게 뭐냐. 이제 그거를 아셔야 되는데 선생님 문제를 안 풀고 개념만 이렇게 정리합니까? 초반에. 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자, 개념과 문제가 뭐인지 지금 이 OT 시간에 정확하게 제가 짚어드릴게요. 개념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요. 불멸의 문제, 중심 문제고요. 예, 문제는 뭐 최신 경향 문제, 뭐 적중 문제, 뭐 특별한 600제, 그죠? 예, 수능 문제, 문제 아시죠? 문제는 아시니까. 근데 중요한 게 개념이 문제라는 거예요. 개념이 문제라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은 외워서 이런 문제를 푸는 도구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문제라고요. 이 자체가. 근데 문제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풀어야 되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 풀어야 돼요. 그게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다 그러면 그게 왜 나왔는지 알아야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봐야 되는데 이 문제를 푸는 것과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연결의 힘이 아주 다릅니다. 이건 단편적으로밖에 안 일어나죠. 개념이 있으면 이 개념에다가 그냥 문제 풀어서 1차원적인 연결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가 개념은 연결은 무조건 몇 개 이상 시키라고 그랬죠? 3개 이상 시키라고 그랬죠? 3개를 시키면 다 연결이 되니까 연결하는 파워가 완전 달라집니다. 생존기간은 개념은 영원하고요. 문제는 유행 따라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문제집도 10년 넘어가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개념 이외에 풀어봐야 될 가장 좋은 문제는 수능 문제입니다. 하지만 10개년 정도 수능 문제 풀면 돼요. 그 전에 문제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존기간은 한 10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 넓이 개념이라든가 피타고라스 정리 몇 천 년 된 겁니다. 몇 천 년 된 거예요. 몇백 년, 최하 몇백 년 되고 몇 천 년 된 겁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시무시해서 대부분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개념이라는 것은 그 시간의 학살에서 살아남은 아주 위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 고전 명작이라고 하죠. 고전 명작. 고전 명작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제대로 공부해 보면 여러분들이 연결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그래서 생존 기간은 거의 영원하거나 100년, 200년 우리가 지금 모두 사라진 다음 1000년 후에도 인간이 존재하는 한은 개념들은 아마 계속해서 전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은 개념은 아까 얘기했지만 초중고 전과정을 얘기해서 162개입니다. 그걸 잘하면 어떻게 공부한 것보다 여러분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장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고 제가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최선이다. 문제는 무한계죠. 직사각형의 넓이나 어떤 문제 개념으로도 만약에 문제를 만들어라 그랬을 때는 문제는 무한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끝없는 공부가 됩니다. 어떻게 하긴 쉬워요. 뭐냐면 여러분들 갖고 놀긴 쉬워요. 너 왜 공부 못해? 문제집 100개 풀어. 그것도 다 못 풀어내죠. 다 풀어내면 또 뭐예요? 또 100개 풀어.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개념은 제가 정확히 162개를 풀어라. 그죠? 근데 지금 연익의 비포고 2, 3이 이미 몇 개입니까? 107개예요. 그 다음 이분점분 확률 통계해가지고 조금 더 있는 거니까 물론 이과생은 223개 조금 늘어납니다만 양이 훨씬 더 심플하고 간단해진다는 겁니다. 자, 특징은 모든 개념은 서로 연결되고 이어지고 문제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보세요. 직사각형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다라는 것은 앞으로 연익에서 하면서 보겠습니다만 다른 개념이나 다른 문제풀이에서 계속해서 사용이 돼요.
수열 문제 풀 때도 되고요. 근데 아까 정팔각형의 넓이 6분의 1 a제곱 이것은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이걸 가지고 또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념이라는 문제가 파워풀하다는 겁니다.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풀지 않고 연결해서 풀지 않고 그 공식만 외우더라도 수많은 이런 보통 문제들이 풀릴 만큼 파워풀해요. 근데 그 파워를 정말 느껴보려면 그 문제를 3개 이상 연결해서 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부 방법은 문제는 어떻게 해요? 연결해서 설명하면 되죠. 연결해서 풀면 돼요. 연결해서 풀 수 있으면 되고 연결해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그 문제 푼 겁니다. 즉 이거다 그러면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삼각형의 넓이하고 연결해서 이 문제를 풀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런데 개념은 마찬가지예요.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 이유를 직사각형 넓이를 아까 설명했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하고 다른 게, 얘하고 다른 게 개념은 딱 하나예요. 문제와 정답을 암기해야 됩니다. 문제가 뭐죠? 삼각형의 넓이는 이게 문제예요. 정답은 뭡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거예요. 지금 뭐 이건 많이 했던 거예요. 뭐 새로운 게 아니죠. 예. 암기해야 돼요. 왜 암기해요? 워낙 많이 쓰이니까 그래요. 다른 개념을 연결할 때나 다른 문제를 풀 때 어마어마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 이게 그 개념하고 문제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개념이 곧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개념 정리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문제를 안 풀어요? 이럴 수 있어요. 수학 1부터는 풀 텐데 사실은 문제를 안 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핵심적으로 좀 풀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좀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학이 그럼 선생님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수학자냐? 제가 예, 아니에요. 그렇게 수학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수학을 좀 좋아하고 수학하는 법은 좀 제가 안다고 생각해요. 수학하는 법은 아는데 여러분들이 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안 했느냐? 교육과정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 교육과정하고 제가 좀 비교를 해볼 텐데 지금 대충 이렇게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수학 역사가 이렇게 되는 수학 역사를 잠깐 얘기하면 대수라는 파트하고 도형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도형 아시죠? 대수도 아까 설명했죠? 예, 문자 대신 숫자 집어넣는 게 대수입니다. 수학의 언어예요, 이것이. 이런 것이 쭉 발달해 왔어요. 몇천 년 전부터. 쭉 축적돼 오다가 17세기 들어와서 데카르트나 페르마에 의해서 이 둘이 합쳐지게 됩니다. 점과좌표부터 그런 일을 하는데요. 점과좌표, 함수 이런데 17세기에 X축, Y축이 나온 다음에는 이 둘이 합쳐지면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미적분까지 가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현대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력 향상이 아니라 실제 어떤 경제학과나 어떤 공대에서 수학을 실제로 써서 뭐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전부 다 미적분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미적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적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7세기에 X축, Y축이 나온 다음에 미적분까지 가는 시간이 불과 50년, 100년밖에 안 걸려요. 뉴턴, 라이프니츠에 의해서 거기까지 금세 도달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미적분, 확률 통계도 사실은 미적분이에요. 그러니까 통계학이 위대해진 이유는 정규 분포 있죠? 가우스 분포라고 하는데 그거 여러분들은 그냥 표 찾아서 하지만 그 표가 왜 나왔어요? 적분으로 나온 거예요. 적분, 미적분. 그러니까 적분에 의해서 확률 통계도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게 된 거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쓰이는 것은 사실 미적분하고 확률 통계인데 지금 현대에서 사실은 확률 통계도 미적분 때문에 발달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미적분이 지금 핵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약간 생각 있는 선생님들하고 얘기해보면 저한테 정답을 주신 분이 없어요. 왜 이렇게 가르치는지. 어떻게 가르치냐면 중1 때 대수 찔끔 가르치고 도형 찔끔 가르치고 함수 찔끔 가르치고 그죠? 그 다음에 확률통계 찔끔 가르치고 1년 후에 다시 얘 연결되는 대수를 찔끔 가르쳐요. 근데 다 잊어버려요. 이렇게 가르쳐요. 또 찔끔 깊게 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연희계 수학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우선 이렇게 대수를 쭉 이렇게 연결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럼 대수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게 연희계로 치면 1장, 2장, 3장, 4장입니다. 대수만 깊게 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힘을 이용해서 5장, 6장, 도형, 기하 쪽을 한번 쭉 정리를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힘을 이용해서 미적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익의 6장, 7장까지 지금 우리 교재가 있을 텐데 7장에서 이거 함수까지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미적분, 확률통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 힘으로 가는 겁니다. 확률통계도 이제 그 힘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교수님들 계시고 우리나라도 되게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네가 왜 이렇게 몰라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 산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책을 열심히 썼는데 저는 이게 하여튼 가장 좋은 방식이고 누구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에 관계없이 깊은 사고를 전해줄 수 있다는 방법이라고 저 혼자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만들고 보니까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이 제 방식대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목표는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개념을 몰라서 못 풀 수 있어요. 그 문제 풀이에 필요한 개념을 몰라서 못 풀 수 있고 개념을 옆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적어줘도 연결하는 힘이 부족하면 그 문제를 못 풀죠. 그죠? 근데 여기서 개념 정리 되겠죠. 그 다음에 개념을 계속해서 3개 이상 연결해서 다 연결해버리니까 연결하는 힘이 키워지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해결이 되는데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자, 미국이나 핀란드, 독일 같은 그 교육과정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공부해서 좀 생각하는 힘을 키우시고 좋은 대학교 가서 꼭 과외하시라고 권하고 싶고 연희계 수학을 우리나라 사람들의 10%만 그 경험을 하더라도 분명히 교육과정은 좀 바뀔 거라고 보는데 미국 교육과정을 예를 일단 들겠습니다. 미국 교육과정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좋게 할 수 있어요. 연희계 수학 방식으로 하시면. 일단 미국은 모든 학생이 똑같은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되게 잘하는 학생은 진도를 많이 나가고 4단계로 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가장 못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배운 게 프리캘큘러스죠. 미분인데 그게 교육과정 1에서는 한 학기 만에 9학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중3이 배워버려요. 그러니까 일단 그 개인차에 따라서 개인차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달리기 속도가 다 다른데 똑같은 진도를 평등하게 나간다는 게 그게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근데 이제 그 겉으로는 그냥 같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만 누군가는 그거 이상을 배워야 되고 답답할 거고 누군가는 그것도 못 따라가고 있고 이럴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4단계로 나눴고 연희계 수학은 제가 주장하는 건 4단계가 아니라 그냥 개인 단계, 무한 단계예요. 개인별로 1번, 2번, 107번까지 있으면 5번을 이해하고 6번을 가면 되니까 근데 어떤 학생은 50번을 가고 어떤 학생은 15번을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것은 이런 거 보이시죠? 엘지브라를 어때요? 여기 같은 경우는 2년 내내 배워요. 그죠? 대수라는 파트 하나만 이렇게 2년 내내 배웁니다. 그죠? 깊게 배우는 거예요. 그냥 기하만 1년 내내 배우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깊게 가는데 이것도 뭐 연희계 수학으로 하면 저렇게 아마 또 문제풀이 하고 막 그래서 그럴 텐데 개념을 문제로라고만 생각하면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좀 잘해서 영어 잘하시는 분 있으면 연희계 수학 미국으로도 좀 수출을 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마무리 드릴게요. 아까 말했던 새가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려고 한다. 제가 지금 기존에 여러분이 했던 공부 방법과 좀 다른 얘기를 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세계를 저와 함께 한번 깨고 나오셔서 새로운 수학 세계를 한번 맛보세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히 점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연결 능력이 향상이 돼서 그냥 이것의 정답은 이거야.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제가 그냥 크게 나누면 계시적인 사고와 수학적 사고로 두 개로 나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계시적인 사고를 좋아해요.
그냥 이거는 이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룰만 지킨다면 내가 충분히 안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계시적 사고입니다. 뭔가 계시를 해주는 거죠. 근데 수학적 사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야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그걸 그냥 믿으면 그것은 계시적인 사고로 수학을 배우는 거예요. 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인지를 알려고 하는 게 수학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학 공부가 점수 위주로 되면서, 물론 점수도 이 연희계 수학으로 하면 여러분이 다른 수학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제가 보장해 드리는데요. 하여튼 그런 어떤 그 욕심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 짧은 생각 때문에 수학이라는 그 과목 자체가 계시적으로 가르쳐진다는 거죠. 계시적으로 가르쳐줘요. 그냥 이건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절대 수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본질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좀 어렵게 보입니다만 사실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전공법이. 그래서 저와 함께 한번 연희계 수학을 멋지게 경험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올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